안녕하세요, 유정 변호사입니다. 요즘 여러분 많이 힘드시죠? 저도 사회적 거리두기 운동을 하다 보니 많이 힘듭니다. 이것도 하루 이틀이지 도대체 몇 달을 하는 건지 알 수가 없네요. 다른 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중에서도 미국은 봉쇄령이 내려지면서 메이저리그 개막이 취소되었다고 합니다. 이거 언제까지 연기되는 거냐라고 하면서 논의가 있는데 7월 말 개막도 불투명하다는 소식이 들리기도 하네요. 이런 상황에서 우리 류현진 선수가 큰 손실을 보고 있다는 소식도 들립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의 연봉이 4분의 1 토막 난다는 말인데요. 금액으로는 2천만 달러를 받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515만 달러를 받게 된다고 합니다. 515만 달러라 하더라도 60억, 너무 큰 돈인데 그래도 240억 원 정도를 받는 우리 류현진 선수가 4분의 1 토막을 받는다라는 거는 개인적으로는 큰 손실이겠죠. 운동선수라는 측면에서는 참 한 해 한 해가 중요하잖아요. 특히나 작년에 FA 대박을 터뜨린 우리 류현진 선수로서는 올해 어떤 좀 성과를 좀 보여줘야 되는데 좀 아쉽기도 할 거예요. 그럼 이런 연봉을 함부로 깎을 수 있는 조정, 류현진 선수가 이렇게 연봉을 조정해야 되는 건가요? 구단이 선수에게 연봉을 지급하는 거 당연한 일이겠죠. 여러분들도 근로계약을 체결하시는 것처럼 우리 류현진 선수도 구단과 연봉계약을 체결했기 때문입니다. 선수는 경기를 뛰고 구단은 연봉을 지급해야 되는 것이겠죠. 그런데 초유의 사태가 일어났잖아요. 구단이나 선수나 난감하기는 매 한 가지입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나 일 열심히 하고 있지 않느냐. 지난 겨울에 전지훈련 열심히 참가했고 지금도 몸 만들면서 열심히 대기하고 있다. 나 준비 다 하고 있는데 경기만 뛰게 해다오. 이렇게 말이죠. 우리 류현진 선수는 이렇게 얘기할 것 같아요. 팩타스 서반다. 약속은 지켜져야 된다. 이런 로마법의 법 원칙을 주장하면서 연봉을 모두 다 지급해달라고 할 것 같아요. 근데 구단도 할 말이 없는 건 아닙니다. 우리 류현진 선수가 토론토로 이적을 했기 때문에 토론토 구단의 현실을 얘기해야 되지만 우리에게 익숙한 LA 다저스의 매출을 가지고 제가 얘기해 보겠습니다. 2017년도를 기준으로 했을 때 LA 다저스의 경우에 매출액이 6천억 원이었습니다. 제가 6천억 원을 벌려면 몇 년 일해야 되네? 100년? 200년? 300년? 여튼 본론으로 돌아와서 그 매출 중에 방송권 매출이 39%였고요. 입장권 매출은 36%에 이르릅니다. LA 다저스가 비용으로 선수 연봉을 지출한 것은 약 50%인 2,500억 원에 달하는데요. 이런 상황 속에서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결과적으로는 75%에 해당하는 매출이 사라지는 거죠. 결국 4,500억 원이라는 큰 돈이 없어지는 거예요. 이런 구단이 망하게 생겼는데 지금 내가 연봉을 지급하겠느냐. 구단 할 말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적으로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은 구단 입장에서는 나 연봉 계약 해지할게. 류현진 나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 텍사스 레인저스는 마이너리그 선수 37명을 대거 방출하는 일도 있었습니다. 류현진 선수 입장에서는 무슨 날벼락이야. 너 무슨 소리를 하는 거니? 야, 너 부당 해고야.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부당 계약 파기야. 근데 실제적으로 이렇게 초유의 사태가 장기화되는 상황에서 법원에서도 류현진 선수에게 연봉을 다 지급하라라는 판결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건 너무 어렵겠죠. 결과적으로 이런 사태가 장기화된다 그러면 누구의 책임도 아닌 이행 불능 상태가 빠져버리는 거예요. 누구도 경기를 뛸 수 없는 상태, 누구도 연봉을 지급할 수 없는 상태. 이런 극단의 상황이 생긴다 그러면 어느 누구나 다 손해를 볼 수밖에 없는 상황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이런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단이나 선수나 머리를 맞대고 있는 거죠. 서로 지혜를 짜서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극복하고 구단도 망하지 않고 선수도 어느 정도 생계를 챙기면서 이런 사태를 벗어날 수 있겠느냐, 이런 취지에서 연봉 협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최근에 자주 가는 이태리 레스토랑이 있는데요. 예약을 하지 않고 갔더니만 문을 닫았던 거예요. 아무래도 이제 그 친구 사태로 인해서 경영이 어렵다 보니 휴업을 한 것 같은데요. 우리 잘 알고 지내던 우리 매니저님은 어떻게 안녕하신지, 문을 닫는 것 아닌지 참 걱정되긴 하더라고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의 월급은 안녕하신가요? 여러분의 월급을 지켜드릴 수 있도록 제가 몇 가지 한번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사장님이 마음대로 여러분의 임금을 삭감할 수 있을까요? 근로기준법 제4조에는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등하게 자율적으로 근로조건을 협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주 마음대로 임금을 삭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만은 내가 출근을 했는데 아무것도 일을 안 하고 있고 파리만 날리고 있다라고 하면 좀 민망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꼬박꼬박 사장님은 돈을 줘야 되겠지만 실제적으로 무슨 가시방석에 앉은 듯한 느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우리 근로자 입장에서도 당장 내가 나갈 것이 아니고 다른 직장을 찾기 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지 않다 그러면 좀 회사를 좀 살려가면서 함께 사장님과 노력을 좀 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취지에서 어떤 근무 조건에 있어서 조절도 가능한데요. 서로 합의를 해서 무급으로 휴직을 한다든지 어떤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하는 노력들을 같이 해나갈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무급휴직도 함부로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무급휴직을 강요하게 되는 경우에는 사용자의 규칙사유로 보아서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결과적으로는 우리 근로자나 사업주 약간의 지혜를 모아봐야 되는 때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그 친구로 인한 해고도 가능할까요? 그 친구 사태로 인해서 개별 기업들도 많은 어려움에 처해 있죠. 우리 유명 뭐뭐 호텔도 무급휴직에 들어갔다라는 말도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너무 이런 상황이 어려워진다 그러면 해고도 가능하기는 합니다. 근로기준법에서는 경영상의 이유로 인한 해고는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 경영상의 이유에 관해서 판례는 도산을 피하기 위한 경우나 객관적으로 현저한 어떤 위기 상황을 피하기 위한 경영상의 해고도 가능합니다. 그렇지만 무분별한 해고는 해서는 안 됩니다. 그런 무분별한 해고를 하는 경우에는 부당해고에 해당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그런 경영상의 위기로 인한 해고를 하려면 신규 취업자들을 제한한다든지 아니면 우리가 임금을 삭감한다든지 무급휴직을 한다든지 이런 자구 노력을 한 이후에 최후의 수단으로 해고를 선택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장님들도 무조건 해고만 하지 마시고 우리 근로자들의 사정을 살펴서 생계를 좀 같이 유지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시면 좋겠고, 국가에서 이런 어려움이 있는 경우에는 보조금도 지급하고 있는 것 같으니 한번 제도를 확인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세 가지 정도 다시 한번 더 특별하게 강조드리겠는데요. 첫 번째로는 계약이 한번 체결되면 그 구속력 때문에 바꾸기는 어렵다는 것, 그리고 두 번째로는 계약이 변경되려고 그러면 이런 어떤 초유의 사태가 있어야 된다는 것, 세 번째로는 그런 과정에 있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여러분들이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제도가 법률적으로 마련되어 있다는 점, 이런 세 가지 점을 항상 고려해서 여러분들이 생활에 이용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빨리 이번 사태가 조기 종결돼서 우리가 자유롭게 좀 생활했으면 좋겠고요. 우리 사장님이나 우리 근로자들 모두가 힘을 모아서 이 위기를 잘 극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여러분 응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정훈 변호사였습니다.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